안녕하세요. 코어밸류 리서치입니다.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두산 에너빌리티, 왜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지, 오늘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최대 수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안보, 전기 요금, 기후 위기,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자력 발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이 이제 앞으로는 엄청나게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죠. 뉴욕주에서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15년 만에 미국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 어너빌리티가 그에 따른 최대 수혜 종목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산 어너빌리티의 목표가 그리고 현재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까지 싸그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전은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되살아났고 앞으로 저는 원전이 향후 10년 동안은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다. 굉장히 고점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눌림이 오히려 기회고 이것은 추가 상승이 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테마, 그의 대장주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겁니다. 자, 뉴욕주에서는 15년 만에 신규 대형 건설 추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도 원전을 폐쇄가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가 원전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밀어주고 있고요. 원전 설립하는 걸 18개월로 간소화한다라는 행정명령까지도 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원전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건데 요번에 원전은 조금 다른 게 SMR이라는 거예요. SMR은 무엇이냐?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다 원전을 하나하나씩 다 짓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듈화 해가지고 파운드리로 부품을 제작해서 가서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파운드리 형식의 그런 원자력을 말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른 수혜 종목 이 부품 주기기 납품사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낙점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정책들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정책을 전환을 했고요. 지금 행정명령 서명을 했는데 네 가지가 이제 발의가 됐죠. 원자력, 원자로 승인 절차 간소화,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개편했고요. SMR 개발 가속하고 핵 연료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그런 이제 네 가지의 승인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4배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 밝혔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일단은 10기의 신규 SMR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주가 이제 본격화될 거고, 요번에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체코 쪽으로 26조 정도 수주를 따놓은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26조 수주가 나왔고 착공에 들어가면서 매출 인식이 한 7에서 8년 동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수주와 현금 흐름 아주 우량하다. 아주 우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정책 방향이 명확합니다. 원전 기술 육성, 규제 완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50년까지는 진짜 4배까지 늘린다라고 했고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10기를 착공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착공이 되는 순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로 직수해요. 직수해. 왜 그렇게 이제 되느냐? 왜 이렇게 직수해될 수밖에 없느냐? 매출 인식이 이제 착공 시점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고 7에서 8년 동안 매출 인식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2025년까지 설비 용량 4배로 확대한다고 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미국은 단기적으로 10기 그리고 2050년까지 4배고 프랑스도 2035년까지 신규 원자로 14기를 건설한다 라고 이제 밝혔고, 거기에다 프랑스 역시도 이제 주기기를 모두 다
프랑스가 할 수는 있겠지만 다 그렇게 하진 않겠죠. 납품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납품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일본도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을 멈췄다가 재가동하고 있는 추세예요. 재가동하고 있는 추세. 중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70기 이상 추가를 하겠대요. 70기 이상. 예, 현재 건설 중만 25기입니다. 예, 그래서 25기 건설 중이고요. 중국이 최대 원전 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원전이 향후 이제 10년 내로 100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기. 그러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우리가 체코 원전에서 이 두 개, 세 개를 했는데 26조 수주를 받았는데, 그죠? 이게 100기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서 체코 원전이 이제 26조 정도 매출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한 10조 정도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진율이 한 6에서 8% 마진율 이런 식으로 영업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밸류에이션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코 쪽에 26조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요. 체코 쪽 수주만 한다 하더라도 이만큼 상승했는데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만큼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9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9만 원까지 단기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 더 간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7만원대 한번 찍어주고 나서 약간 조정을 나와주고 있는데, 조정이 좀 일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어차피 기회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조정은 눌림시 오히려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눌림시 매수 관점,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고, 현재 글로벌 추세로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전 건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기당 대략적으로 한 9조 원 정도라고 평가를 받아요. 대략적으로 대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9조 원 정도 이제 평가를 받는 고 뭐 이번에 체코도 이제 26조 수주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 9조 정도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출로 인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착공하는 순간부터 한 7년에서 8년 매출 인식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지금 거의 없어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매출이 인식된 거고, 향후에는 SMR 시장이 5년 동안 60기 이상, 제가 글로벌로 봤을 때는 거의 100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시장 하나하나 수주가 될 때마다 급등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도대체 그럼 뭐 어떤 이제 원자력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가라고 이해하면, 원자로 핵심 장치들을 판매합니다.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냉각수 펌프, 제어봉 구동장치, 가압기, 통합 헤드 조립체, 연료 취급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미국 내에서 직접 만들면 비싸서 이런 것들을 파운드리를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전기 시스템에서는 터빈 쪽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유명하죠. 발전기, 수분 분리기, 제열기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로 주변 설비도 이제 판매를 하죠. 경납계통과 열교환기, 응축기, 가압탱크, 붕산 농축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와 이송장치 전부, 그리고 계측 제어 시스템도 전부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대 수의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원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열 만드는 제품,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기,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설비, 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다 만들 수 있고 AS까지도 가능한 회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미국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확실히 10기 정도는 하겠다라고 밝혀졌잖아요.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MR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자재 공급권 확보를 해놨고요. 엑스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기자재 공급권 확보해놨고, 테라파워 역시도 주요 기자재에 대한 제작성 검토와 수행 공급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 지을 거야 하면 바로 직수해주가 두산에너빌리티다. SMR 개발사는 따로 있습니다. 설계를 인가받은 개발사는 따로 있고, 주기기 납품은 이쪽으로 하고, 실제로 이제 실수요 공급자는 빅테크다. 이렇게 이제 나눠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갈 수밖에 없겠고요. 뉴스케일과 지금 엑스에너지, 테라파워는 각각 조금씩 다른 SMR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SMR이 진화가 돼서 앞으로는 진짜 엄청난 전력의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전력 시대가 왜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돼도 된다 라고 얘기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20년 동안요, 그동안 거의 20년간 원전을요 106기나 폐쇄를 했습니다. 예, 106기를 폐쇄를 했어요. 20년 동안 과거에 한번 원전 사고 있고 나서부터 폐쇄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최종 수요가 거의 100기 이상을 다시 증강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과거에 폐쇄했던 것을 다시 가동하거나 또는 짓거나 하는 거라서 총량 변화는 크지가 않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중국, 인도, 러시아 모두 확대를 하고 있다. 31개국이 모두 확대를 하고 있고, 현재 440개 원전 운영 중이지만 추가적으로 100기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성장에 따라서. 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2030년 이후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영업 현금 흐름이 4조 원대가 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10억, 100억, 1000억, 조 4조 원대가 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2030년 정도 됐을 때 시가총액이 78조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성과죠. 근데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 보면 40조 원대 이제 머물고 있어요. 40조 원대 머물고 있고, 현재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 2030년도에 78조 이상 영업현금으로 4조 원 이상 들어올 건데,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건 미래 가치니까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6조 이상 받아야 된다. 빚을 이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48조 원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눌림마다 오히려 기회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종합해보면 9만원 안착 반드시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눌림이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겁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어 밸류 리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